안녕하세요. 주식박사 주린입니다.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약 10% 반등이 있었습니다. 항상 영상 준비하면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드디어 전해드리네요. 늦게 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왜 반등했는지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도 오를지에 대한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S&P 500 편입이 불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조금 더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오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이 반등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많이 오른 종목이 있긴 하지만 그중 유독 테슬라가 가장 많이 오른 것 같긴 합니다. 드디어 오랜만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익분기점에 들어서면서 팔아야 하나 고민을 했을 텐데 제 영상 참고하여 버티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가 저점이라고 판단하여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제 11%가량 올랐습니다. 21% 하락이 엄청나게 큰 수치이긴 하지만 11% 상승도 엄청난 수치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린이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제 올랐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올랐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뚜렷한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저는 이번 반등은 두 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상증자로 만들어진 주식이 모두 판매가 완료되어 유상증자로 생긴 악재는 사라지고 유상증자로 생길 호재만 남아서가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50억 달러의 자본금으로 테슬라는 뭐든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크인베스트의 매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크인베스트가 매일매일 자신들의 트레이드 내역을 공개하는데 일반 개미들은 그들이 구매했으니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따라 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크인베스트는 그들의 매도 내역을 공개하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대중들의 힘까지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개미들을 위해서 트레이드 내용을 공개해주는 좋은 회사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미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것을 모두가 알기에 어떤 주식을 매수했다라고 소식이 알려주면 그 소식에 달려들 수많은 자본금으로 생각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 영상에서 테슬라의 매수 내역을 살펴보며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매수 타이밍을 찾고 있었는데 그게 어제라고 확신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크인베스트의 자료를 인용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분석했을 때 곧 최저점이 올 거라고 판단한 사이에 9월 8일에 아크인베스트가 약 0.8%가량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서 테슬라의 비중을 늘린 것을 보고 완전히 바닥에서는 구매하지 못하겠지만 9월 9일에 매수하게 되면 되겠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적인 판단 중 아크인베스트의 테슬라 매수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에서도 어느 분께서 자료를 어떻게 봤냐고 물어보셔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댓글 상단 고정으로 위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링크로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양식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메일 주소,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저기에 입력하신 메일로 로그인하셔서 인증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메일 주소로 로그인하시면 아크인베스트에서 메일이 왔고 클릭해서 들어간 뒤에 위 버튼을 누르면 아크인베스트의 매도 내역이 날라오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시스템을 보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적금보다는 펀드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 항상 펀드 매니저들은 무슨 종목을 살까 궁금해했습니다. 제가 펀드를 가입한 순간부터 한 6개월 정도 뒤에 그들이 무슨 종목을 매수하는지 나오긴 합니다만 사실 6개월 뒤면 큰 가치가 없는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가입자들을 위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였는지 정도의 확인용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크인베스트의 경우는 하루 뒤에 정보를 알려주니 엄청난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자료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가입이 끝나면 메일로 트레이드 내역이 날라옵니다. 이렇게 귀중한 자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 많은 종목들이 있겠지만 저는 보통 큰 관심사가 테슬라와 애플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만 복원합니다. 저번부터 아크인베스트에서는 애플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이 판단하기에 애플이 하락할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심층 분석을 해보지는 못해 정확히는 알지 모르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텍사스에 세워질 테슬라의 5번째 공장입니다. 지금까지 지어진 기가팩토리 중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스틴에 지어진 공장은 규모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테라팩토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기가팩토리 네바나도 규모만 보면 텍사스와 비슷하지만 지형이 좋지 않아 그 넓은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해당 공사는 2021년 5월 1일에 1차 완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일론 머스크는 전기 트럭, 세미, 사이버 트럭, 그리고 동부 지역에 공급될 모델 3, 모델 Y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모델을 생산하려면 동일한 모델을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각각 모델의 생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생산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기서 더 놀랐던 것은 일론 머스크는 공장을 지을 때 환경 친화적으로도 설계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생태계의 천국으로 만들 것이고 일반인에게도 열어두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까지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환경 친화적으로 공장을 짓다 보니 환경단체의 반발까지 조금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장이 잘 지어지고 있고 좋은 건 알겠는데 얼마나 좋은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트로이 형님의 트위터에서 가져왔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으니 공장마다 따로 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에 GA1 이렇게 써있는 부분들은 그냥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GA12의 경우는 연간 모델 S나 X를 9만 대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GA3의 경우는 모델 3를 연간 25만 대 정도 생산합니다. GA4의 경우는 모델 3나 모델 Y를 17만 대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GA4.5는 2020년 7월에 생산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기사를 찾아봤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기사 링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GA4.5와 GA5는 최소한 17만 대 이상은 생산할 능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프리몬트의 공장이 풀가동되면 1년에 최소 85만 대 이상은 생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프리몬트의 위치상 미국 서부의 물량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상해 공장입니다. GA1을 보면 연간 18만 대를 넘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프리몬트 공장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수치 상승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GA2는 아직 완공이 안 되었으며 2020년 11월에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GA1이 18만 대 넘게 생산하고 있으니 GA2 역시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공장에서는 연간 36만 대 넘게 생산이 가능해 보입니다. 아직 두 개의 공장은 다 완공되지도 않고 자세한 캐파도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전 공장들과 비교하면 생산성은 늘었다는 가정하에 캐파를 정해봤습니다. 하지만 추측치이기 때문에 크게 신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가베를린의 경우는 프리몬트 공장의 GA3의 캐파가 25만 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두 개의 라인들이 각자 25만 대씩 생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풀가동되면 연간 50만 대 이상의 생산이 가능해 보입니다. 테라팩토리 오스틴 역시 같은 맥락에서 각 라인마다 25만 대씩 잡았으며 도합 연간 100만 대 이상 판매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장의 완공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자세한 캐파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대략적으로 완공된 공장들의 기준으로 캐파를 확인해 보고 그것보다 생산성이 좋아졌다는 가정하에 예상치를 적었습니다. 20년 말에는 120만 대 생산이 가능해지고 추가적으로 공장을 짓지 않고 계획된 공장이 제 시간 내에 지어진다고 한다면 21년 말에 185만 대 정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현재 없어서 못 파는 테슬라의 차량인데 185만 대씩 연간 생산해어 판매를 하게 되면 얼마나 더 주가가 오를지 기대가 됩니다. 물론 조심해서 확인해 봐야 할 내용은 공장이 지연되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현재 타이트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자칫하면 지연되며 주가 하락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공장을 더 지어서 판매하면 또 뭐가 좋을까요? 아직 S&P 500이 불발되는지는 모르나 만약에 불발되었다고 한다면 저는 회사의 수익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기업마다 할당된 탄소 배출권을 타 기업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겨난 매출이
4억 3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S&P에서는 단순히 들어오는 조건을 만족시킨 것 이외에도 어떤 식으로 만족을 시켰는지도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판매를 얻은 수익 이외에 탄소 배출권 판매를 얻은 수익이 굉장히 커 S&P 측에서는 테슬라의 수익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권 나라의 탄소 배출권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유럽에서 탄소 배출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게 된다면은 테슬라의 탄소 배출권 판매 이익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한 것 같습니다. 현재 공장을 짓고 있는 단계여서 많은 수익을 못 내고 있지만 공장이 하나 둘 완공되어 가면 더 이상 저런 말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번에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유상증자로 생성된 주식이 모두 판매가 완료되어 앞으로 호재가 남았다는 생각, 그리고 아크인베스트의 테슬라 매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크인베스트가 샀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 사시면 안 됩니다. 냉철하게 분석 후에 매수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유튜브를 참고하시는 것처럼 해당 지표도 참고 정도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텍사스의 공장의 건설 스케줄이 나왔습니다. 2021년 5월 1일에 1차 완공이 끝난다고 하니 완공이 되고 나면 동부 쪽 분량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외의 다른 공장들도 아직 풀 가동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1년 말 정도가 되면 현재 있는 공장들은 풀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연간 185만 대 정도 생산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생산량이 적어 인도량도 적은데 공장이 잘만 가동이 된다고 하면 주가 상승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S&P에 편입되지 못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 이유로 테슬라의 수익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차를 팔아야 하는데 차를 많이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탄소 배출권 판매로 돈을 버니 S&P는 수익의 지속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불발되더라도 앞으로 공장은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S&P에 편입이 안 되더라도 공장을 짓는 것에 따라서 주가는 상승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간절히 원하는 쪽은 S&P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